자, 지금부터 변리사 화학 2026년도 64회 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자, 단어는 제 교재의 단어는 1장부터 19장까지 갖고 왔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고 19장은 유기화학이에요. 유기화학인데 올해는 특강으로 별도로다가 더 추가적인 강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으신 분은 들어도 되고 만약에 자신 없는 분은 그때 가서 제가 이거는 버릴 분은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만 하고 들어갈래요 하는 것을 말할 테니까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 봅시다. 오케이? 자, 오늘 1장입니다. 물질과 측정. 전형적인 이해암기형 파트죠. 단원마다 다 지정해 드릴 겁니다. 자, 앞에다가 이해암기형이다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꼭 봐야 되겠죠. 누구라도. 이해암기형이면 방어도 봐야 되고 공격인 수험생도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1단원은 이해암기형이고요. 재밌는 점 1장부터 시험에 나온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1장의 내용이 뭐가 있다고. 근데 재밌게도 올해에서 지문 2개가 1단원에서 나왔어요. 올해 기출문제 중에서 지문 2개가 1단원에서 나와서 참 재밌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틀린 수험생이 있어요. 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얘 책 자체를 본 적이 없구나. 그냥 문제만 풀었구나. 그러다가 응용 계산형 문제만 풀다가 이해암기형은 그냥 다 망했구나 이 얘기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질과 측정이고요. 자, 갑니다. 일족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이라 부릅니다. 일족을 알칼리 금속이다라고 불러요. 자, 종류가 한번 외워볼까요? 수소는 일족인 거 맞아요. 하지만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자, 일족의 종류 한번 외워봅시다. 수리나카로세풀, 수리나카로세풀,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 수리나카로세풀. 외울 수 있겠어요? 한번 외워봅시다. 자, 일족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같이 집중합시다. 같이 외웁시다. 절대로 나는 떠드는 놈, 니들은 듣는 놈 그거 하지 맙시다. 같이 호흡합시다. 그래서 같이 외우고 같이 여기서 호흡하다가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을 대폭 줄입시다. 자, 일족 외웁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알칼리 금속. 종류 뭐뭐 있다고요? 수리나카로세풀. 수리나카로세풀. 최소한 이것까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까지는 확실하게.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은 옵션으로 놔둘게요. 근데 자, 외워보자고요. 자, 한번 외워봅시다. 이건 뭐 그냥 외우는 거니까 일족을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른다. 수소는 금속이다, 비금속이다? 비금속이다. 그게 뭔데요? 그냥 끝. 비금속이라니요, 선생님. 금속은 느낌이 오잖아, 그지? 메탈. 수소는 난메탈.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끝. 됐어요. 비금속이다. 알았죠? 그 말을 외웁시다. 그럼 나중에 그게 어떻게 써먹히게 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 일조 알칼리 금속이라 부른다. 종류 뭐뭐 있다고요? 수리나카로세풀. 수리나카로세풀. 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리나카는 확실히 암기하고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은 옵션. 됐습니까? 외울 수 있겠어요? 자,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성질이 있어요. 내려갈수록 이걸 같은 족이라고 합니다. 같은 족. 세로를 주기율표에서 족이다 이렇게 불러요. 일족 금속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는 성질이 있어요. 뭐가 증가하느냐면요. 원자반지름 증가해요. 선생님 이게 뭔데요? 나중에 일단 외워볼까요? 내려갈수록 원자반지름은 커진다. 선생님 이게 뭔데요? 커져. 끝. 그게 뭐가 커지냐고요? 반지름이 커진다고요? 끝. 그러니까 저 새끼 뭐래니? 그냥 그런 거야. 끝. 이 학생은 그렇게 들린다고요. 화학과 학생은 뭐야? 당연한 거. 이렇게 들리고요. 이 학생은 글씨가 들리지 의미가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글씨를 외우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의미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글씨를 먼저 외웁시다. 자,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원자반지름 증가. 원자반지름 증가 됐습니까? 전자껍질수 증가합니다. 전자껍질이 뭔데요? 그냥 껍질이에요. 끝. 그게 증가된다. 자, 원자반지름 증가, 전자껍질 증가 외울 수 있겠어요? 또 금속성이 증가됩니다.
금속성이 증가됩니다. 내려갈수록 금속성 증가. 자,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세 가지 한번 외워보자고요. 뭐 있다? 원자반지름, 전자껍질, 금속성. 원자반지름, 전자껍질, 금속성. 학생은 글씨를 외우는 거고요. 학생은 의미가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학생이 그 의미까지 떠올리게 되는 순간 이해가 된 거고요. 이해가 되니까 당연하다라고 외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장 가서 바로 박제를 하고요. 그게 이해암기형 파트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글씨라도 외웁시다. 자, 1쪽 뭐뭐 있다? 수리나카 로스애플. 수소는 비금속. 내려갈수록 커지는 성질, 원자반지름, 전자껍질수, 금속성. 됐어요.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이 있어요.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뭔데요 이게? 나중에 알게 되겠죠? 궁금해요? 뭐 또 안 궁금하니 또 이렇게 개삐었어. 어머나 궁금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 넌 이거 궁금해야 돼. 이 파트는 반드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궁금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거를 지금 할 이유는 없죠. 지금은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라고. 그러면 자, 칼륨하고 나트륨 중에 이온 에너지가 큰 놈은 누구? 그래요. 응용력이 죽여요. 그래요. 그게 응용력이라고요. 이해암기형 파트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온 에너지가 왜 증가하지? 전자껍질수가 작으니까 많은 에너지를 때려줘갖고 전자가 튀어나가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러지 말고요.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나트륨하고 칼륨이 크니 나트륨 빡.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암기를 퍼펙트하게 해놓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외워요. 못 외우지만 지금은 글씨를 외워버립시다. 글씨를 외우자고요. 알았죠?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뭐가 커진다?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됐습니까? 전기 음성도 커진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커져요.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세 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자,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같은 쪽에서 올라갈수록 위로 갈수록 커지는 성질이에요. 자, 외워봅시다. 이온 에너지, 전기 음성도, 녹는 점, 끓는 점. 얘들은요, 자, 리튬부터 스프란시움까지는 금속이라 그랬어? 비금속이라 그랬어? 금속이야. 이름이 알칼리 금속이라고요. 수소만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속끼리 비교할 때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위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올라갈수록 증가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릴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요거 갑니다. 요 페이지 딱 가자. 요 페이지 가자. 일족 금속 뭐라 부른다? 알칼리 금속이라 부른다. 수소는 비금속이다.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원자반지름, 전자껍질수, 금속성. 됐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이온화 에너지, 전기 음성도,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 일단 이렇게 글씨라도 외울 수 있겠어요? 일단 글씨라도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씨라도 암기하셨으면은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왜 이렇게 커져요? 왜 이렇게 커져요? 이 두 가지는 지금 설명할 거예요.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그 이유가 아니라 이거는 이유가 아니라 요건 숫자로 설명할 거고 요거는 이유로 설명할 겁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자, 요 페이지에서 먼저 외우고 갈 거 정리 한 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조 알칼리 금속, 수소는 비금속, 종류 수리나카로스애플.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원자반지름, 전자껍질수, 금속성.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이온화 에너지, 전기음성도,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끓는 점,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너나 완벽한 실력자야. 퍼펙트.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는 아는 이 완벽한 문과. 수소가 H라는 거 알아요? 완벽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어야 선생이죠. 그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 입을 통해서 나가면 쉬워져야 학원 선생이죠. 그죠?
학원 선생은 그런 거잖아요. 학원 선생은 그게 유일한 재주 하나인데. 그렇죠? 근데 학원 강의를 들어갔더니 몸이 꼬이고 잠이 오면서 자료는 개 많은데 졸려 죽겠다. 시간만 2배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왜 다닙니까? 그거.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좋대요. 누가 쓸까요? 지가 쓰고 다니는 거예요. 키보드 워리어들이. 인터넷쟁이들이. 인터넷에다가 온갖 주작질 하는 놈들 무지하게 많거든요. 절대 오픈카 똑방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 갑시다. 전기음수도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니 작아지니 커져요.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전기 음성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전기 음성도는요. 전기 음성도 1번부터 원자번호 1번 수소라는 거 알고 있나요? 적어도 이건 알고 있습니까? 1번부터 원자번호 1번부터 30번 아연까지는 원자번호 1번부터 지금은 20번까지만 썼지만 30번 아연까지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돼요. 종류도 알아야 되고 몇 번 하면 바로 딱 튀어나와야 돼요. 17번 Cl, 18번 아르곤 이런 식으로요. 그게 화학 공부의 필수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지만 학생은 안 되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도록 그 부분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읍시다. 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고요? 외워야 될 거, 반드시 외워야 될 거 몇 번부터 몇 번? 1번부터 30번. 선생님 31번은요? 나도 몰라. 알았죠? 92번은요? 예! 우라늄이에요. 뭔 상관인디? 응? 쏠 거야? 응? 뭐 터뜨릴 거야? 뭔 상관인디? 그러니까 무시중언디 아무 짝에 쓸모없는 내용은 관심조차 두지 맙시다. 대신에 관심 있는 건 철저하게 암기하자고요. 외워야 될 거 몇 번부터 몇 번까지라고요? 1번부터 30번 아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은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웁시다. 같이 외웁시다. 수소 1번, 그 다음에 헬륨 2번, 그 다음에 3번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로, 네온입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가 문과야? 너 이과 아니야? 화학과냐? 좋아요. 좋습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Si, 포스포러스, 실리콘, 설퍼, 클로로,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칼슘입니다. 이거는 암기시켜 드리기가 너무 지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우십시오. 1번부터 요거 1쪽입니다. 수리나카로세 풀이죠. 그죠? 수리나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족 금속들이고요. 13족, 14, 15, 16, 17, 18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는 것이 만약에 모르겠으면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 종류는 바로 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Cl이에요. 18번 아르곤이고요. 11번 나트륨이에요.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언제? 내년 1월 달엔 반드시 튀어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럼 나트륨은 위치가 어디 있니? 1쪽에 원자번호 11번이에요. 이렇게. 나트륨은 1쪽에 원자번호 11번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안 될지라도 나중에 내년 1월 달쯤에는 반드시 그 위치까지도 딱 잡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외울 수 있겠어요? 이건 꼭 이거는 여기서 이걸 설명하기는 힘드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라서 이걸 제가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거는 일단은 암기를 해 주십시다. 자, 1번 수소 전기 음성도 값이 2.1입니다. 자, 전기 음성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는요. 이건 개념이 뭐냐?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에요. 그걸 수치로 만드는 겁니다. 누가? 폴링이란 과학자가요. 사람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폴링이 널 모르는데 네가 왜 폴링을 알아야 합니까?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웃지 않는 이 개썰렁하면 야, 넌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좋아요. 라이너스 폴링이란 과학자의 값입니다. 사람 이름은 뭐라도 괜찮아요. 정의가 뭐라고요?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을 수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폴링이란 아저씨가 그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전자를 잘 당길 때 값이 큰 거고, 전자를 잘 당기지 못할 때 값이 작아요. 자, 다시 한번 전기요소도 갑니다. 정의가 뭐라고요?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을 폴링이라는 아저씨가 수치화해 놓은 것이다. 됐죠? 이때 이 전기 무슨도를 갖다 얘기하는 과학자는 멀리캔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자가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건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정의는 알아둡시다. 정의, 원자가 누가? 원자가. 예를 들면 수소 원자가 예를 들면 F라는 놈 원자는 전기요소가 4.0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H라는 놈하고 F라는 놈하고 어떤 결합을 했다 칩시다. 요 결합을 우리는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가요는 나중에. 그러면 자, 얘는 전기요소가 얼마라고요? 컨닝 좀 하세요. 오, 그래요? 2.1이에요? 얘는 전기요소가 얼마라고요? 4.0이라고요. 누가 커요? 학생 얘하고 수치가 누가 큰 거예요? 어머나 어떻게 알았지? 얘가 커요. 전자를 누가 잘 당겨요? F가 잘 당겨요. 그러니까 요 전자를 F가 잘 당겨요. 아셨죠? 전자를 F가 잘 당기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H하고 F에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여기서는 작을 거고 여기서는 클 거예요. 그죠? 전자 발견 확률을 그림으로 그려내면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F가 전기 음순도가 크니까 전자를 얘가 잘 당기는 거고, 전자를 당김을 많이 받으니까 전자 발견 확률이 클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H하고 F란 놈은 얘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빼앗기죠. F한테 전자를 빼앗기는 꼴 아니야. 얘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죠. 알아들습니까? 전자를 빼앗기니까 부분적인 플러스를 띄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놈을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어요 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요거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눈은 아닌데 입은 그렇다고 말하네요. 눈은 뭐래니 저 새끼 저거. 요러는데 지금 입은 분위기상 네라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라고 얘기했어요. 알아듣습니까? 진짜 알아듣네 학생은. 전공이?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학생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지금 의문감을 갖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그냥 그런가 보다. 전기음순도 뭐라고요? 이런 건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지금은 개괄만 설명하는 거예요. 전기음순도가 뭐라고요? 누가? 원자가 뭐하는? 전자를 당기는 능력을 수치로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어낸 거다. 이럴 때 이 값이 클수록 전자를 잘 당긴다. 이해되셨습니까? 전자를 잘 당기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큰 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기 음성도 값을 암기하자 이 얘기라고요. 아셨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전기 음성도는 1번부터 20번까지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20번까지만 갖고 왔어요. 선생님 21번은요?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알았죠? 그러니까 알려준 것만 할래요. 알려주지 않은 것을 스스로의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궁금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 쓸데없는 지식이니까요. 그런 쓸데없는데 시간을 절대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알려준 지식만이라도 철저하게 암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전기음순도 5위로 올라갈수록 값이 커져 작아져. 방금 전에 저 전 페이지에서 했던 얘기예요. 올라갈수록 값이 커져 작아져. 커져. 그래, 값이 커지는데 진짜 커지는지 값을 한번 봅시다. 암기합시다. 전기요소가 뭐라고요?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힘 능력을 수치로 만들어 놓은 거. 됐죠? 자, 외웁니다. 수소 2.1. 수소 대표 2.1. 수소 얼마? 2.1. 좋아요. 자, 내려갈수록 값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아요. 1.0. 선생님, 규칙성이 없는데요. 지금부터 있어요. 2주기 원소입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2주기다라고 부릅니다.
2주기 요걸 1주기다라고 부르고요. 요걸 3주기다라고 부르고요. 요걸 4주기 원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 2, 3, 4주기예요. 이쪽은 세로는 족이고 가로는 주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2주기 원소는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0.5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리튬이 1.0이면 그 다음엔 베릴륨이거든요. 베릴륨은 0.5씩 증가합니다. 1.5, 0.5 증가하니까 2.0, 0.5 증가하니까 탄소 2.5, 질소 3.0, 산소 3.5, F 대마왕 제일 큰 거 4.0인 겁니다. 규칙성이 있으니까 암기할 수 있겠죠. 이걸 라이너스 폴링이란 과학자가 수치로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잘하셨습니다, 아저씨. 끝. 고생하셨어요.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그걸 왜 무시 중한디? 편입시험 볼 거 아니죠? 편입시험 볼 거 아니고 변리사 시험 공부하실 거죠? 편입책에는 잔뜩 써놨지만 변리사 책에는 싹 빼왔죠. 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화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합시다. 자, 갑니다. 전기음성도가 뭐라고요?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능력을 어떤 아저씨가 수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값이 클수록 전자를 잘 당겨. 값이 작으면 잘 못 당겨.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HF라는 분자가 있다면, 이런 HF라고 부르는 이런 분자가 있다면 이 전자를 F가 잘 당겨. 왜? 값이 2.1, 4.0이니까. 그러니까 F가 당기니까 F 쪽에서 전자 발견 확률이 클 거야. 발견 확률이 클 거라고요. 클 거라고. 그거 갖다가 전자를 빼앗긴다라고 보니까 플러스를 띈다. 전자를 얻는다고 보니까 마이너스를 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분자를 우리는 극성 분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그냥 대수. 땡긴다만 알면 돼요. 땡긴다. 뭘 땡겨요? 전자 땡겨요. 왜 땡겨요? 땡긴대요. 누가요? 폴링이요. 왜요? 폴링한테 물어보세요. 돌아가셨어요. 못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하셨어요. 됐습니다. 됐죠? 자, 값 외웁니다. 2주기 원소 외울 수 있겠어요? 리튬 1.0, 오른쪽 갈수록 0.5씩 증가. 그러면 자, 순서 알겠네요. 오른쪽 갈수록 전기음수 값은 수치를 외우는데 증가하는 걸 모른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갈수록 증가되는 겁니다. 자, 내려가면 전기음수 값은 커져요, 작아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1.0보다 작아요. 0.9 작죠. 3주기 원소입니다. 3주기 원소는 0.3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1.2, 1.5, 1.8, 2.1, 0.4씩 증가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커져요. 2.5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3.0입니다. 그러면 2.5가 얘도 2.5지만 얘도 2.5죠. 그죠? 탄소도 2.5잖아요. 둘 중에 조금 더 큰 거는 소수점 이하까지 따지면 얘가 조금 더 커요. 소수점 이하까지 따지면 이건 소수점에서 그냥 2.5라고 잘라낸 거고요. 그러니까 탄소보다 황이 조금은 더 크다. 이 정도. 그냥 그 소수점 이하의 숫자까지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2.5 정도 되나 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CL은 3.0입니다. 이건 18쪽 원소는 전기요소도 값이 없어요. 전자를 땡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기요소도 값이 없어요. 자, 내려갈수록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0.9면 이건 0.8로 조금 작아졌죠. 그 다음에 이건 오른쪽 갈수록 조금 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0.3씩 증가, 이건 0.5씩 증가. 자, 전기음수도 1번부터 20번까지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전기음수도가 뭐라고요? 원자가 전자를 땡기는 원자 본연의 능력이야. 원자의 능력이야. 그걸 폴링이라는 아저씨가 수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잘 땡기는 거고요. 그 값이 작을수록 전자를 잘 빼앗기는 거죠. 그죠? 빼앗긴다라는 표현보다는 큰 놈한테 전자를 빼앗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1번부터 20번까지 학생은 못 외웠겠지만 저 학생은 당연히 암기하고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의 공대생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은 있을 테니까 최소한 1번부터 30번까지의 이 해당하는 원자들은 다 암기가 되어야 되고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은 1번부터 20번까지의 전기 음수도 값을 갖다가 암기해 줍니다. 유기화학 공부하려면 탄소 2.5 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소한 0.5씩 증가. 2주기 원소는. 3주기 원소는 0.3씩 증가되는 정도. 그리고 순서대로 주르륵 나열했을 때 값이 대략 빠른 시간 내에 얼마가 될 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는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어요? 자, 전기음수도 순서 갑니다. 오른쪽 가수로 전기음수도 어떻게 돼요? 수가 보세요. 자, 위로 가수로 전기음수도 어떻게 돼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성 됐죠. 수리나카 로세풀, 수리나카 로세풀, 오른쪽 갈수록 전기음수도 위로 갈수록 커진다. 수치도 암기하고 있는데 이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같은 쪽에서 올라갈수록 커지는 성질 뭐뭐 있다고요? 이온 에너지 커져요. 그 다음에 전기음수도 커져요. 전기음수들은 수치까지 외웠어요. 수치까지 외웠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커진다고요?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커져요. 얘들은 금속입니다. 금속이에요. 일족 금속, 알칼리 금속들이에요. 알칼리 금속의 녹는 점, MP. 이건 녹는 점이라는 건 이건 이런 개념 아니에요. 얼음이 물로다가 녹는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고체 결정이 액체로 바뀌는 거. 그 지점이죠. 그게 몇 도씨예요? 0도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끓는 점이라는 것은 물이 수증기 되는 것처럼 액체가 기체가 되는 점이죠. 그게 물은 100도입니다. 근데 얘는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에요. 금속의 물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에요.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에 관한 이야기. 그걸 위로 올라갈수록 커진다라고 했거든요. 자, 암기됐죠? 암기됐죠? 1번부터 20번까지 해서 예를 들면 시험장에 임박했는데 예를 들면 원자번호 7번 그러면 바로 질소하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걸 수해, 리배, 분단지, 질소 200년 걸리는 거예요. 문제 안 풀겠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시험장을 들어가는 수험생은 이의 암기형 파트를 풀고 있어요. 거기서 풀고 있다는 얘기는 실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시간도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는 이의 암기형 뺏게 못 푸는데 그것도 풀고 있으면 거기서도 시간이 걸리게 되고 나머지 자연과학을 풀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싸그리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11번 소디움, 17번 Cl, 18번 아르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몇 번까지라고요? 1번부터 30번까지는 그렇게 하라고요. 알았죠? 그리고 30번, 21번부터 30번까지는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번부터 20번까지는 꼭 암기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너는 공부할 게 좀 있어. 저 학생은 없고요. 이게 바로 베이스의 차이잖아요. 베이스의 차이잖아요. 근데 따라잡혀요. 왜? 방심할 거고 절대 방심이라는 건 못하겠군요. 방심이 어디 있어요? 미쳐버리겠는데. 그러니까 방심하는 순간 따라잡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 전략 과목인 과목조차 망하면 전략 과목이 아닌 과목은 볼 것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학과생이 상대적으로 화학을 망해버렸을 때는 진짜 치명타적인 겁니다. 그건 진짜 치명타예요. 차라리 이 학생이 화학 망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 학생이 화학 망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안 벌어져야 되겠죠. 철저하게 암기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가서 꼭 외우세요. 알았지? 집에 가서 꼭 요 순서까지도 딱 해갖고 싹 외우십시오. 그렇게 암기하십시오. 자,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다시 한번 갑니다. 일족 금속 중에 금속에 관한 겁니다. 일족 금속을 예로 들었지만은 금속이 다 똑같아요. 금속은 올라갈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져요. 왜요? 자, 갑니다. 그 이유를 가자고요. 지금 뭘 공부하는 거냐? 금속의 멜팅 포인트와 보일링 포인트입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에요.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 금속이 물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철이 0도씨에서 녹아요? 철이 0도씨에서 확 녹아갖고 어우 차가운 철 뭐 이래요? 철이 100도씨 되면 끓어갖고 기체가 돼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물 같은 공유결합성 물질보다 비교할 것 없이 큰 거예요. 비교할 것 없이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얘기할 거는 금속끼리 비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금속끼리 비교할 때 지금 원리를 쓰는 거예요. 금속끼리 비교할 때. 그래서 물 같은 공유결합성 물질이라든가
예를 들면 물, NaCl 같은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든가 예를 들면 NaCl 같은 놈, 이런 놈들은 다른 원리가 이 원리가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원리가 또 있어요. 그 원리는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는 원리가 뭐만 비교한다? 금속끼리 비교할 때만 지금 원리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전체적인 화학 전체 개괄이에요. 화학 전체 개괄. 뭐끼리 비교할 때 지금 원리를 쓴다? 금속끼리만 비교할 때 지금 원리를 쓴다. 금속,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동물적 감각으로. 뭐 예를 들면 철, 예를 들면 구리, 예를 들면 뭐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 다 금속들이잖아요. 알루미늄 금속 아니에요. 다 많이 봤잖아요. 중요한 건 뭐야?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런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는 원리라고요. 그 원리고 공유결합성 물질하고 얘들하고는 원리가 전혀 다르니까 여기서도 원리가 따로 있고 여기서 원리가 또 따로 있어요. 지금은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는 원리를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전체적인 흐름과 결과를 이해되십니까? 짬뽕 나면 안 돼요. 이 원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 원리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섞어버리면 다 틀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뭘 설명하려고 한다?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속은요, 이런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자 바다 모형이라고 불러요. 가운데 핵이 있고요. 이 전자가 이 핵을 돌아다니는 게 금속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핵이 있고 이 바깥에 있는 전자가 이 핵 사이를 돌아다니는 이런 것 같다. 우리는 전자 바다 모형이다라고 불러요. 바닥이에요, 안 하게요. 시험이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이런 글씨 외우는 거 아니야. 화학은 이런 글씨 외우는 게 아니라 금속의 모형 중에 이렇게 설명하는 모형이 있다.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그 전자와 핵 사이를 마음껏 돌아다니는 거다 이거야. 이거 갖다 우리는 금속의 모형 중에 전자바다 모형이라고 부르나 보다. 됐죠? 그랬을 때 이 금속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자,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니까 자, 전기장을 딱 걸었을 때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겠죠? 전기장, 만약에 이쪽이 플러스장이다 그러면 뭐야? 전자가 일로 이동하겠죠? 전자가 일로 이동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장이다 그러면 전자는 일로는 못 가겠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 줄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야? 전기를 통해요를 설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금속은 전기 통하잖아요. 그건 뭐 금속, 뭐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금속에다가 전기, 뭐 궁금하면은 피레침 들고선 비 오는 날 벼락 칠 때 서보든가. 전기 통하나 안 통하나.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웃지도 않고 분위기 험악한데 누구랑 싸우고 왔나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첫날에 지금의 이 눈빛. 수석의 눈빛입니다. 첫날은요, 여러분들 눈빛이 농담이 어딨어요. 완벽한 실력을 배양해서 퍼펙트한 실력을 가지고 나는 빨리 끝내서 내년에 동체 합격할 거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1월 평온함. 그게 떨어지는 자세입니다. 떨어지는 자세고요. 절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또 너무 느긋한 것도 안 좋습니다. 항상 중도를 걸으십시오. 공부 시간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습 시간은 늘어나야 돼요. 알았죠? 그러기 하기 위해서 너무 부담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금속은 뭐라고요? 금속은 가운데 핵이 있고 전자가 왔다 갔다 도는 놈을 금속이라고 부른대. 왜 그래요? 그렇대. 이 전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자유전자라고 부른다고요. 이 전자를 자유전자다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존재함으로써 금속이 광택이 있고 금속이 쭉, 왜 금 같은 거 쭉 필 수 있죠? 금 같은 거 꾹 누르면 쫙 펴지죠? 선생님 금을 본 적이 없어서요. 설마. 그러니까 쭉 웃기려고.
굉장히 뭔가 썰렁하네요. 이게 이제 나한테 이제 농담이 익어지려면 이제 한 6월 달쯤 돼야지만 농담이 익어져요. 근데 그땐 2명만 있어요. 그건 내가 썰렁해, 그땐. 그러니까 제발 좀 끝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속은 핵이 있고 전자가 주변에 돌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돌고 있는 전자를 뭐라 부른다? 자유전자라 부른다. 그러면 지금 설명할 게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인데, 자, 뭐냐? 바로 요 핵과 전자 간에 요 인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 인력의 세기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의존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하고요? 핵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에. 핵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의존해요 라고 알려져 있다. 누가 알아냈을까요? 너는 아니에요. 하여튼 간에 과학자가 알아냈어요. 자, 암기할 수 있어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의존해요 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요. 그러면 자, 가자. 핵과 전자 간의 인력에 요 인력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크려거든 핵과 전자 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요 인력이 크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크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요. 외울 수 있겠죠? 핵과 전자 간의 인력에 값이 크면 클수록 금속의 누구의 금속끼리 따질 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온 결정이나 공유 결합성 물질에 적용시키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금속끼리 따질 때는 지금 이 원리를 써먹는다. 그래서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의 값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다고요. 그러면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려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이너스를 뭐라고 그래요?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자, 얘가 많으면 인력이 강하겠어, 약하겠어? 그게 동물적 감각으로 와닿지가 않나 봐요. 그냥 많으면 강한 거예요, 끝. 알았죠?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력이 강할 것 아니겠습니까? 와닿지 않으면 그런가 보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안 와닿냐? 야, 저기 생물학과야. 와닿니? 그래, 와닿아요. 좋아요. 또 마스크 써갖고 또 제일 앞에 앉아갖고 내가 원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스크 써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니까 질문을 못 하겠네. 머리는 하얘가지고. 그러니까 60 넘었습니까? 옛날에 제자 중에 예전에 미트리트 강의할 때입니다. 56년생이 있으셨어요. 내가 미트리트 강의할 때 56년생. 그분 미트리트 공부하던 분이었습니다. 미트리트가 뭐냐면 의대를 가는 시험이에요. 근데 56년생이십니다. 근데 의대를 공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년퇴임까지 하고 나오신 분인데. 그 이상하잖아요. 아니, 의대가 가가지고, 그럼 의대 붙은다면, 이게 이런 상황이야, 지금? 이상하잖아요. 진짜 그분에게 박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매년마다 강의하면서 얘기하는데, 미트리트는 떨어졌어요. 미트리트는 교수님이 나보다 나이 많은 분을 어떻게 뽑아줘요, 제자로. 그러니까 안 뽑아줬는데, 원광대 의대 편입해서 뽑아줬어요. 시험을 잘 봐서. 그래서 지금 현직 의사입니다. 봉사활동 다니신다고. 그래서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정년퇴임한 다음에 의대 공부를 해가지고 의대 가서 그 과정을 다 밟고 지금 현직 의사. 대박이죠. 지금 몇 살입니까? 또 나이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28살 먹은 놈이 지가 나이 많아서 뭘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놈이 있어요. 가슴이 아파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요. 참, 너랑 그분이랑은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구나. 56년생인 분이 아버지보다 많죠.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그분이 거의 할아버지 뻘 아닌가요? 그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너는 머리가 좀 하얀 거 보니까. 응?
그런 분도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28살 먹은 애가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해요. 그걸 들을 때마다 아주 웃긴다. 너는 28살이 되게 많다고 느껴지지? 10년 지나서 38살 된 다음에 10년 전을 돌아보거라. 그러면 그때 내가 왜 안 했을까? 이런 후회가 든다는 거죠. 알 수 있죠? 좋습니다.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인력이 커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자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라며 그러면 요 거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리. 요 거리가 짧으면 인력이 큰 거예요. 길면 인력이 큰 거예요. 오, 그거 와닿아요? 좋아요. 거리가 짧을수록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핵과 전자 간에, 핵과 이 자유전자 간에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이 거리는 원자반지름이에요. 엄밀하게는 원자반지름의 2배인데 원자반지름이라고 얘기해 줄게요. 원자반지름이라고 얘기해 줄게요. 자, 외워주자고요. 뭐에?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따지는 원리는 핵과 전자 간에 뭐? 인력이 강하면 녹는 점도 높고 끓는 점도 높다야. 녹는 점도 높고 끓는 점도 높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 녹는 점도 높고 끓는 점도 높으려면은 요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유전자는 전형 원소는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알게 되고요. 이건 원자과 전자고요. 이건 홀전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은 거기에 써 있는 멘트에 줄만 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글씨에 써 있거든요. 교재 3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자유전자의 전형 원소는 원자과 전자를 말하고 전이 원소는 홀전자를 말한다. 이렇게 CF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거기다가 줄만 쳐놓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나중에 내가 요 멘트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지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다시 한번 가보시지요. 지금 뭐를 비교하는 거라고요?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한다고요. 금속끼리 비교할 때 쓰는 원리라고요. 이럴 때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크다고요. 근데 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크려거든요.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그래서 보통 보면 전형 원소를 따지면 원자과 전자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거리가 작을수록이에요. 이 거리는 원자 반지름 2라고요. 그러면 you can do it. 자, 일쪽 뭐뭐 있다고요? 알칼리 금속. 책을 덮으면 머리가 지워지죠. 책을 덮는 순간 머리가 없어져요. 네, 그래요. 현실이에요. 그게 문과예요. 그리고 화학에 잘 못하는 방어인 사람이에요. 절대 탓하는 게 아니고요. 내년 1월 달에 그러지 않으면 돼요. 알았죠? 자, 일족 금속 뭐뭐 있다고요? 수리나카루 세폴. 수소는 금속, 비금속. 비금속.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리로 따질 수 있다, 없다? 못 따진다. 됐죠? 비금속이니까 얘는 지금 원리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녹는 점, 끓는 점 따질 때 얘는. 그러면 얘들끼리 따지는 겁니다. 얘들은 전부 다 일족 금속이에요. 자유전자가 몇 개냐? 전부 다 한 개씩이에요. 얘들은 전부 다 자유전자가 한 개씩이에요. 일가 양연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자가 한 개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전자 하나다. 됐죠? 자유전자 하나다. 일족 금속, 수리나카루세폴, 수소는 아니다. 리튬부터 시작해서 플라티늄까지 가는데 최소한 요거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둬라. 리튬, 나트륨, 포타시움까지는 확실히 알아둬라. 됐죠? 얘들은 전부 다 자유전자가 몇 개라고요? 자유전자가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자유전자가 몇 개라고요? 한 개라고요. 일가 양연이 되려고 한다고요. 전자 하나가 튀어나간다고요. 그래서 일가 양연이 되려는 놈들이라고요. 됐죠? 얘를 갖다가 부르기는 뭐라 부른다? 일가 양연이 되려는 금속을 알칼리 금속, 일족 금속 이렇게 부른다고요. 됐나요? 알아들었나요? 자, 근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여라 그러면은요. 끓는 점을 비교하여라 그러면은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크다고요. 핵과 전자 간의 인력은 뭐에 의존하느냐? 자유전자가 많을수록이고요. 거리가 짧을수록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작을수록이라고요. 요 거리와 요 사이의 거리가 작을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크다고요. 오케이? 자, 이제는 응용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여기까지요?
응용하는 거예요. 가보죠. 자유전자가 몇 개라고요, 얘들은? 한 개입니다. 자유전자 개수는 전부 다 동일. 자유전자 개수가 동일하니까 얘는 원리가 될 수 없어요. 어차피 전부 다 한 개라며. 자유전자 개수가 많으면은 녹는점 끓는 점이 큰데 이게 1번 원리고 이게 2번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따지고 두 번째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전자 개수가 전부 다 한 개라며. 그러면 얘는 동일하니까 얘들은 녹는점과 끓는 점을 따지려고 한다면 자유전자의 개수로 따질 수는 없죠. 전부 다 하나니까. 하지만 다른 점은 자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다시 한번요. 보이나요? 비친 거로 더 잘 보이나? 좋아요. 자 내려갈수록 증가하는 성질 원자 반지름 증가, 전자 껍질수 증가, 금속성 증가 외울 수 있습니까?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진다.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 커진다. 원자 반지름이 커지면 얘가 커지면 작을수록 얘가 크다. 그러면 커지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금속성,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놈, 녹는 점이 제일 높은 놈을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할 수 있어요? 누구? 잘했어요. You can do it. 이해됐습니까? 뭐래니? 뭐 이런 분위기니? 너 이해됐니? 맞아요. 이해된 거예요. 그래. 너는 거짓말을 못하죠.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유전자는 전부 다 한 개이기 때문에 원리가 못 돼요. 일족 금속은 자유전자가 하나라면서요. 선생님, 얘가 왜 하나인데요? 나중에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한 개이기 때문에 자유전자의 개수로는 끓는 점을 못 따져요. 그러면 끓는 점을 따질 수 있는 원리는 거리 팩터라면서요. 거리가 작을수록이라면서 녹는점 끓는 점이 높다면서요. 거리가 작을수록 녹는점 끓는 점이 높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리튬, 나트륨, 포타슘, 루비디움, 세슘, 프란시움에서 물론 얘네 뭐 이런 건 잘 안 나오니까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고요. 얘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해 주십시오라고 했었을 때는 자 리튬은 나트륨보다 크고 나트륨은 칼륨보다 클 겁니다. 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니까 끓는 점은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작으면 크고요. 크면은 이게 뭐 반비례는 그냥 헷갈리는 거지. 작으면 크고 크면 작아요. 그러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의 끓는 점, 녹는 점의 순서를 비교하십시오 하면은 제일 큰 것은 리튬, 얘는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의 순서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리튬, 나트륨, 칼륨에 리튬 본 적이 있어? 봤으면 법대생이 아니죠. 나트륨 본 적 있어요? 칼륨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과학적인 근거로 끓는 점과 녹는 점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 정도 원리는 그냥 이해의 암경이잖아요. 시험장에서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금속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이라며. 우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오호, 자유전자? 오오, 전부 다 하나야. 그러니까 원리가 못 돼. 리튬, 나트륨, 칼륨, 오, 제일 작어. 그 다음 얘가 제일 길어. 뭐 길어. 그러니까 얘가 제일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작아야 돼요. 미쳤다. 그렇게 푸는 게 바로 시험장에서 풀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그게 바로 풀고 자빠졌네 이런 거예요. 책에 써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충분히 많이 연습해서 누가 제일 크니? 리튬이요. 제일 작은 거 누구니? 플란시움이요. 이게 바로 딱 하고 튀어나와야지. 그래서 시험장에서 자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만약에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해당되는 것은 갈수록 이거 비례 그래프야, 반비례 그래프야. 반비례 그래프야. 그럼 내려갈수록 값이 작아지니까 금속에 관한 녹는 점, 끓는 점의 데이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런 내용들을 절대 풀어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해 암기형 파트를 왜 풀어내느냐? 바로 찍어내야지.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해함경 파트는 이해는 내가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해는 내가 시켜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꼭 해야 될 일이고요. 암기는 못 시켜드려요. 암기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코드가 맞아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면은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서 원하는 성적이 나오니까 그 시간에 민법 산재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고 이게 코드가 안 맞으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원하는 점수를 못 받으면 그러면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민법 산재법도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뭐 금속에 녹는 점 끓는 점 됐습니까? 금속에 녹는 점 끓는 점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랬더니 뭐 새끼야 뭐 이런 분들 그냥 뭐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금속에 녹는 점 끓는 점은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거리가 작을수록 그러면 일조 금속은 자유전자 개수는 똑같으니까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은 낮아지게 될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자 가볼까요? 요거 몇 쪽이라고? 어떻게 알았지? 요거 몇 쪽이라고? 요거 몇 쪽입니까? 요거 13쪽이라 불러요. 여기까지는 금속이거든요. 여기까지 1쪽, 2쪽, 13쪽은 금속들이에요. 금속들을 갑니다. 자, 요거 볼까요? 리튬, 요거 볼까요? 나트륨. 자, 나트륨. 그 다음에 그 옆에 마그네슘 있어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있어요. 알루미늄 있어요. 자, 나마알입니다. 나마알. 전기분수 얼마? 컨닝 하세요. 컨닝 1.6. 예, 그러니까 0.9, 0.4씩 증가해요. 그러니까 자, 나마알 됐습니까? 이거 몇 쪽? 1쪽. 원자과 전자 몇 개? 자유전자 몇 개? 1개. 자, 이거 몇 쪽? 자유전자 몇 개겠어요? 동물적 감각으로? 어머나, 어떻게 알았지? 2개. 잔전 몇 개일까요? 몇 개가? 13개가 아니에요. 13개. 네, 13개. 13종, 13종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자 3개입니다. 자유전자 하나, 둘, 3개거든요. 그러면 금속에 녹는 점. 자, 나트륨도 금속, 마그네슘 금속, 알루미늄 금속인 거 알죠? 알루미늄 본 적이 있잖아요.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은 가볍기 때문에 뭐 비행기 기체로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본 적이 없겠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알루미늄은. 그러면 갑니다. 자, 얘들은 금속 맞아? 아니야?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금속이야? 금속이 아니야? 금속이야. 자, 얘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비교하고 싶대. 1번 원리가 뭐라고? 1번 원리가 뭐라고?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2번 원리가 뭐라고? 거리가 작을수록. 1번 원리가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2번 원리가 거리가 작을수록이야. 근데 자유전자 개수를 갑니다. 나트륨 몇 개? 하나. 마그네슘 몇 개? 둘. 알루미늄 몇 개? 셋. 녹는 점과 끓는 점의 순서를 비교하라. 누가 제일 크겠어? 좋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자유전자 개수가 많을수록 그래서 나트륨보다는 마그네슘보다는 알루미늄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클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해되셨어요? 깔끔하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가 내 몫이에요. 그리고 암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암기는 내가 못 시켜드려요. 근데 문제는 첫날이라서 다 외울 것 같아요. 첫날이라서 다 외울 것 같고, 야, 와, 개 쉽다! 호호호! 지금 표정은 3개월 후에 비극으로 바뀝니다. 연력학을 탁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숨이 탁 막히는 수험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꾸역꾸역 하셔야 돼요. 알았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선생님 말하는 게 이해되셨어요? 이해됐냐? 그럼 외울 수 있겠니?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놈은?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된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 끓는 점이 제일 높은 놈은? 이렇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시죠. 자, 읽어볼게요. 결합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MPP가 크다.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금속 결합의 결합력은요, MPP는 자유전자 개수가 많을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도요. 그 다음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강하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핵과 자유전자 간의 인력이 세므로 MPP가 크다. 이 말도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자유전자가 많을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 녹는점과 끓는점이 높다. 이 소리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족 금속 간에 비교해 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제일 녹는점에 끓는점이 크다고요? 리튬. 순서 이해되셨습니까? 암기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자 3주기 원소 간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주기 원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을 비교해 볼게요. 누가 제일 크지요? 알루미늄, 마그네슘, 나트륨의 순서를 갖겠죠. 순서까지 이해됐다고 믿겠습니다. 자, 이 말은 나중에 나중에 이해하는 걸로 합시다. 전형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 최극 전자수고 전이금속은 콜전자인데요. 이 말은 나중에 전이금속 파트 갔었을 때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깔끔해요? 똑 떨어져요? 해낼 수 있겠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그게 계속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끝. 됐죠? 3페이지 끝. 이렇게 돼서 몇 페이지까지 가면 되냐? 370 뭐 몇 페이지까지만 가면 돼요. 네, 근데 만만치 않아요. 자, 4페이지로 갑니다. 자, 나올 때마다 암기해 주세요. 자, 이거 몇 쪽이라고요? 1쪽. 종류 뭐뭐 있다고요? 수리나카로세풀 중에서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 몇 쪽? 2족. 이거 몇 쪽? 13족, 14족, 15족, 16족, 요거 17족, 요거 18족이라고요. 오케이? 이게 족입니다. 17족 한번 보세요. 누구 있죠? F 있죠? 17족 F. 그 다음에 밑에 CL 있죠? 요거 몇 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 요거 몇 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죠. 3주기 원소죠. 그죠? 그 밑에 BR 있어요. 안 적어놨지만. 그 밑에 I 있어요. FCl, BR, I를 뭐라고 부르느냐? 할로겐족 원소다라고 부릅니다. 자, 암기합시다. 17쪽은 뭐뭐 있다고요? FCl, BRI, FCl, BRI, FCl, BRI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할로겐족이라고 부른다. 할로겐족의 F 몇 쪽? 아니, 몇 쪽? 17쪽이고 몇 주기? 2주기, 예. 3주기, BR, 4주기, 예. I, 5주기겠죠. 말할 것도 없이. 그 밑에 이거 4주기건 당연히 4주기고 이거 그 밑엔 당연히 5주기가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오래기 출문제잖아, BR. 오래기 출문제. BR은 4주기다. 장난쳐? 이게 문제야? 이걸 틀려. 눈물 나. 이러면서 이상한 거 평형 파트, 산역의 파트 풀려고 그래. 그러니까 시간만 쏟아붓고 못 풀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박살나는 원인이 그거야. 세상에 이런 암기형 파트에서 못 풀면은 응용 파트를 어떻게 푸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암기형 파트에서 자, 외워봅시다. 17쪽이 뭐뭐 있다고요? FCl, BRI라고요. FCl, BRI가 17쪽 이름은 뭐라고 부른다? 할로겐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7쪽 원소 뭐뭐 있다고요? FCl, BRI입니다. 몇 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인 겁니다. 됐지요? 얘를 갖다 우리는 할로겐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라고요. 요 얘기는 조금 했잖아요. 요 얘기는 조금 했잖아. 얘는 조금 했잖아. 끓는 점 제일 높은 놈 누구?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에서 끓는 점 제일 높은 놈, 녹는 점 끓는 점 높은 거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아셨죠? 얘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여기까지는 금속이야, 요 다음엔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얘들은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지금 녹는 점 끓는 점 비교할 때 그 원리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금속에 녹는 점 끓는 점을 적용하는 원리를 비금속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가는 게 뭐냐? 17쪽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다시 한번요. 17쪽을 이름을 뭐라 부른다? 할로겐족이라 부른다. 할로겐족이라고 부른다. 종류 뭐? FCl, BR, I, F 몇 주기? 2주기 CL, 3주기 BR, 4주기 I, 5주기 됐어요? 종류 FCl, BR, I 그 밑에 아스타틴 있는데요. 아스타틴 있는데 알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널 몰라요. 네가 왜 알아야 되니? 예, 굳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FCl, BR, I는 할로겐족 원소로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외워둡시다. 할로겐족 원소 몇 쪽?
17쪽. 누구누구도 있다고요? F, Cl, Br, I입니다. 얘들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녹는적 끓는적을 따지는 원리로 따져서는 안 돼요. 지금 원리로 따져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보느냐? 자, 일단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결과를 알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2조 원소는 뭐뭐가 있고 13조는 뭐뭐가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야 되나요? 나올 때마다. 왜 처음부터 그렇게 부담감을 가져서 공부가 어차피 하기 싫은 공부를 왜 더 하기 싫도록 스스로 만들어 놓습니까? 되는 것만 해서 재밌게 가시자고요. 되는 것만 해서 재밌게 가다가 그러면 나중에 또 모이면 엄청나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질려버리면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외워보자고요. 17쪽은 뭐라 부른다? 할로겐조. 종류 뭐뭐 있다고요? FCl, BrI.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됐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할로겐에 대해서 갑니다. 17쪽.